안녕하세요. 검은말 읍주의 블로그 브랜딩 3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팁들을 배워보고 내 블로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3가지입니다. 블로그에도 예약 발행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시간이 있을 때 포스팅을 미리 작성해두고 예약 발행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도 1일 1포스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글 쓰랴, 이미지 넣으랴 힘드셨죠? 오늘 포스팅에 사진을 좀 더 빠르게 넣는 방법과 세 번째, 소제목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포스팅을 작성하는데 보통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다면 포스팅 하나 작성하는데도 몇 시간씩 걸립니다. 나는 분명 사진도 준비했고 쓸 내용도 다 있는데 아무리 빨리 써도 2~3시간은 잡아먹죠. 사실 블로그는 우리의 주업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부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공을 쏟고 있습니다. 블로그라는 분야는 확실히 애정을 쏟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하지만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블로그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약 발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원하는 것은 매일 글을 쓰는 것입니다. 블로그를 자주 이용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일 1포스팅 챌린지에 도전합니다. 1일 1포스팅이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많이 써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쓰고 싶은지 어떤 걸 잘 쓸 수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글쓰기가 힘들다면 시간이 있을 때 미리 글을 써두고 예약 발행을 이용해 보세요.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쓰기가 끝난 뒤 오른쪽 상단에 발행 탭을 눌렀을 때 우리는 보통 발행 탭을 누르며 끝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발행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약을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줍니다. 현재 시간 이후로 날짜와 시간이 나오며 오늘 오후든 내일 오전이든 며칠 뒤든 언제든지 예약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약 발행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발행 시간은 10분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으로 설정하지 마세요. 로봇이 아닌 이상 매일 같은 시간에 블로그를 발행한다면 네이버가 프로그램을 쓰는 줄 알고 오해합니다. 발행과 동시에 블로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약을 한 거니 현재는 아무 일도 없는 거지요. 그럼 예약 발행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예약 발행 확인 및 수정,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글쓰기로 들어가 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예약 발행 한 건이 보인다면 예약 발행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수정을 원한다면 클릭해서 수정을 하시고 다시 예약 발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삭제를 원하신다면 휴지통 모양을 눌러주세요. 간단하게 저장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글을 한참 쓰고 있을 때, 아직 글쓰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발행 탭 옆에 있는 저장 기능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저장이 100개 이상 되어 있고 다시 필요할 때는 클릭해서 원하는 내용을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진을 빠르게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쓸 주제를 정하고 열심히 글을 씁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메일로 보내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PC로 다시 저장합니다. 사진을 분류하고 글을 쓰다 보니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진이 많아도 분류가 안 되고 사진이 없어도 사진 찾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포스팅을 작성할 때 사진을 좀 더 빠르게 넣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사진을 빠르게 넣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왼쪽에 사진 탭을 클릭하여 내가 원하는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바로 오른쪽에 SNS 사진을 클릭하여 네이버 마이박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SNS를 연결하여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사진은 어떻게 갖고 올까요? 메일로 저장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받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모바일에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블로그 앱에 들어가 주세요. 맨 오른쪽이 내 프로필이고요. 저희는 가운데 있는 글쓰기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고 기본 설정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본문에 커서를 놔주신 뒤에 사진 탭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옮겨 놓습니다. 사진 업로드가 잘 된 게 보이신다면 다른 내용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옮기려고 했던 사진만 업로드 하신 후 하단에 저장키를 눌러주세요. 앞서 배웠던 저장 기능과 동일합니다. 저장이 완료되었다면 내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의 저장 기능을 이용하여 방금 저장한 사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저장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PC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실제 내가 찍은 사진이 없을 때 저작권이 없지만 굉장히 고퀄리티로 사용할 수 있는 픽사베이와 언스플래시를 말씀드렸습니다. 픽사베이와 언스플래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더 빠르게 네이버 블로그 안에서 바로 다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 화면에서 오른쪽 발행 탭 밑에 글감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글감 탭을 이용하시면 사이트에서 직접 받지 않아도 블로그 자체 내에서 사진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스팅을 쓸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처음에 쓰려고 했던 주제에서 자꾸 벗어나 주제가 산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왕 쓰는 거 잘 쓰고 싶고 완벽하게 쓰고 싶은 분들이 많죠. 아니면 주제는 정했지만 어떻게 글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하게 쓰다 보니 주제가 벗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포스팅을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 세 번째, 소제목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주제에 맞는 소제목을 딱 정해서 글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게 합니다. 내가 그날 쓸 주제를 정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쓸 건지 소제목 3개를 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내용이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전달할 내용만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미라클 모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쓴다고 한다면 소제목으로 오늘 일기, 영어 공부, 긍정 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운동, 신문 읽기, 유튜브로 공부하기, 명상, 스트레칭 등등의 주제도 가능하겠죠. 내가 만약 독서 후기를 쓴다고 한다면 소제목 3가지로 이 책을 읽게 된 동기, 작가 소개,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소제목 3가지로 정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맛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쓴다면 소제목 3가지로 매장의 기본 정보, 내 외부 인테리어, 위치 등을 쓸 수가 있고요.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을 소개하거나 이 집이 좋았던 이유 혹은 좋지 않았던 이유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쓸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정하게 된 주제에 대해서도 어떤 소제목 3가지로 이야기를 끌어갈지 무작정 시작하지 마시고 잠시 고민해 보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소제목을 잘 정해놓고 시작하면 주제가 산으로 가지 않고 필요한 내용만 넣기 때문에 포스팅도 빠르게 쓰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정보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한 실전 팁, 블로그 포스팅을 빠르게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약 발행과 저장 기능을 이용하여 나도 1일 1포스팅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사진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어도 손쉽게 PC로 옮길 수 있다는 것, 설사 내가 찍은 사진이 없다 하여도 블로그에서 퀄리티 높은 사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제목을 활용하여 주제가 산으로 가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포스팅을 발행해 주세요. 단톡의 링크를 공유하면서 오늘의 느낀 점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오늘은 포스팅을 쓰실 때 예약 발행, 저장 기능, 네이버 글감을 이용해서 사용해 보세요. 포스팅 내용에는 오늘 쓸 내용의 소제목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제목과 사진, 글 순서로 포스팅을 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내 영혼을 갈아 넣어 열심히 쓴 포스팅은 블로그 탭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인 시간 대비 효과가 미비하여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 작정하고 쓰지 마세요. 의식의 흐름대로 편하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블로그도 지치지 않고 오래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순히 몇 주, 몇 개월 해서 정복, 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꾸준함의 힘을 믿어보세요. 그 힘을 믿고 여러분 몸에 장착시킨다면 블로그뿐만 아니라 다른 성공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